Please listen carefully.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말평가 관련해서 수학 풀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B의 성질이 뭐였을까요? 각 항을 0이 아닌 어떤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B가 같았죠. 그러면 각 항인 12와 18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한번 3에도 똑같이 12가 되도록 4를 곱해보거나 2번에 4에 3을 곱해서 12를 만들었을 때 뒤항도 똑같은 수 3이나 4를 곱했을 때 뒤에도 똑같이 18이 나오는지, 혹은 24나 36에 똑같은 어떤 수를 나눴을 때도 12와 18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와 나의 높이의 비니까 순서대로 20대 25를 일단 써주시고 1번부터 5번까지 20대 25와 같은 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같은 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3번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하니까 42와 49의 최대 공약수로 각 항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2번은 조금 어려워졌는데 이제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이제 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소수랑 분수랑 달라요. 지금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을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분수로 할 것인지 소수로 할 것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분수로 할 거다 하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각 항에 곱해 주시면 되고, 소수로 할 거라면 일단 소수로 바꾼 다음에 10배 혹은 100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번 일단 보이는 숫자가 있으니까 240, 115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남학생 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총 학생 수가 240명이니까 남학생 수는 240명에서 여학생 수인 115명을 뺀 수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학생 수를 구하고,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비라고 했으니까 여학생 수가 앞에 와야겠죠. 그러니까 여학생 수인 115대 아까 구한 남학생 수를 찾아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각 항을 같은 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5번 비례식을 찾아보세요. 그럼 비례식이란 일단 비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 것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6번 이제 문제가 조금 길어지면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말에는 한자도 많이 섞여 있어서 한자를 쓴 적도 있는데 후항은 뒤 후자를 쓰고 전항은 앞전자를 씁니다. 후항이면 비례식이니까 각 비가 있을 거예요. 4대 9, 12대 27 이게 지금 묶여서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각 비에서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게 뭐죠? 그럼 9와 27 일단 이렇게 써주고, 내항인 것, 내항은 안 내자를 씁니다. 안에 있는 수. 그럼 외항은 바깥 외자를 써요. 그럼 그건 바깥에 있는 수. 근데 여긴 내항인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항인 수는 9하고 12예요. 근데 후항이면서 내항인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수가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속하는 수. 그걸 하나 찾아주시면 되고요. 7번 비례식에서 기억에 알맞은 수는 우리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를 이용하여서 기억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8번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관련한 비례식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7번과 마찬가지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되고, 이 문제를 그대로 비례식으로 쓰면 8대 5는 24대 네모예요. 그럼 잘 보면 8에서 24가 됐는데 몇 배를 했는지 보시면 더 쉽게 풀 수도 있어요.
각각 몇 배를 해줘서 숫자가 이렇게 되는지, 요걸 하면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안 하고 그냥 곱해서만 해도 풀 수가 있습니다. 9번은 비례 배분 문제죠. 낮과 밤의 길이의 비가 7대 5니까 7하고 5를 더한 것을 분모로 써주고, 우리 밤은 7대 5 중에 5만큼을 차지한대요. 그걸 분자로 써서 24를 곱해서 풀면 되겠죠. 근데 이것까지 다 풀어놓고 이 분수의 계산을 못해서 답을 못 구하거나 틀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한번 잘 구해봅시다. 그리고 10번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려서 함정에 다 빠진 것 같아요. 둘레가 96인데 9번이랑 마찬가지로 주어진 수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너무 주어진 문제에서 답은 다 나와 있어, 식은 주어진 문제에서 찾아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다 이걸로 했는데 잘 읽어봐야죠. 둘레가 96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레는 가로를 이렇게 2번 더하고 세로를 이렇게 2번 더하고 다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만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둘레의 반이 되겠죠. 그럼 둘레의 반인 48이 가로하고 세로하고 더했을 때 값입니다. 그러니까 96을 총수로 하는 게 아니라 48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48을. 그러면 48 곱하기 분모에다가 3 더하기 5,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각각 가로에 해당하는 거, 세로에 해당하는 걸 해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해준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각각 구한 가로, 세로를 곱해주면 됩니다.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11번 원주는 지름의 몇 배인지. 이것도 반지름이 아니에요. 지름이에요, 기준이.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건 정육각형이죠. 정육각형이니까 이 반지름이 6번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원의 둘레, 즉 원주는 이 정육각형보다 크네요. 그러면 반지름이 6번 들어가니까 지름 몇 번? 3번. 근데 이거보다 크니까 지름의 3배보다 길고 라고 써줘야 되는데 막 헷갈려서 그런지 반지름을 생각해서 그런지 6이라고 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지름 똑같죠. 그게 4번 들어가니까 그거보다는 원이 작네요. 그러니까 4배보다 짧습니다. 라고 써줘야죠. 죄송해요.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만 찾으면 돼요. 3번 한번 볼까요? 원주율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죠. 어떻게 돼도 지름이 길어지든 반지름이 커지든 상관없이 원주율은 일정합니다. 13번 원주가 43.4cm일 때 원의 반지름.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43.4에서 원주율 나온 거 3.1을 나누면 지름이 나올 거예요. 이 지름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문제가 큰 원주는 작은 원주보다 얼만큼 더 길까요? 그냥 말만 어렵게 쓴 거예요. 그냥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각각의 원의 원주를 구해서 차이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이 지금 6이랑 5 겹친 부분이 5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걸로 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작은 원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을 아니까 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원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 되니까. 그래서 그 지름 구해놓은 거에다가 원주율 주어진 거 3.1 곱해서 작은 원주도 또 구해서 빼주면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15번 62cm인 원 모양의 피자를 밑면에 어쩌고저쩌고 사각기둥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길어지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번 사진이랑 모양을 보세요. 원주가 62cm인 원 모양 피자를 담으려고 하는데 상자 밑바닥이
얼만큼 커야 되나? 그러니까 지름 생각하면 돼요. 지름. 꽉 차게 담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주 지름 구해라. 이 문제예요, 결국. 그러니까 62 나누기 원주율 3.1 하면 딱 지름이 나와요. 이거보단 당연히 커야겠죠. 딱 들어가거나 이거보단 조금이라도 크게 하려면 지름을 구하면 됩니다. 62 나누기 3.1 해주시면 되고 16번은 수학 책에도 있고 수학 익힘 책에도 있고 수행평가에도 있고 계속 풀었던 건데 아니면 이 그림만 봐도 풀 수 있는데 일단 세로는 거의 다 알아요. 세로는 반지름이라는 걸 알아서 5를 잘 썼어. 근데 가로를 모르더라고요. 가로는 원을 쫙 펼친 다음에 겹치고 가로 세로 막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 얼만큼이 되겠어요? 원의 둘레에서 딱 절반만큼이죠. 원의 둘레에서 절반만큼. 그럼 원주의 반. 지름 곱하기 원주율 나누기 2.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지름 구할 수 있고 원주율도 나와 있으니까 풀 수 있겠죠. 17번. 우리가 원하는 건 동그란 원이에요. 타원형 원이 아니고 동그란 반지름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24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길이가 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이 지름이 16cm인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반지름 이거의 절반이 되겠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8번은 숫자가 어려워지니까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냥 원의 넓이가 254.34니까 여기서 원주율을 나누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는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고 구한 반지름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우리 지름을 알 수 있죠. 지름에다가 여기 주어진 원주율만 곱하면 원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19번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일단 보니까 어떻게 구해요? 할 수도 있는데 살짝 그려놨거든요. 큰 원이 있는데 그걸 반 토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 반원 빼기 작은 반원을 하셔도 되고 그냥 큰 원 빼기 작은 원 한 다음에 반을 나눠도 됩니다. 그래도 값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든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풀되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는 건 잊으면 안 되고 큰 원은 거기 나와 있는 7이랑 3을 더하면 되는 거 알겠죠? 20번은 직사각형을 돌리면 원기둥, 직각삼각형을 돌리면 원뿔, 반원을 돌리면 구.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21번은 잘못된 점. 각기둥 5번을 봅시다. 5번. 각기둥은 구분면이 없어요. 원기둥은 구분면이 있지만 각기둥은 구분면이 없습니다. 22번. 옆면과 밑면이 이렇게 펼쳐진 전개도를 다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겹쳐버리는 거겠죠. 원래대로라면 밑에 있어야겠죠. 23번. 색칠해놓은 빨간색으로 색칠해놓은 부분의 길이가 똑같아요. 옆면의 가로와 원의 둘레가 똑같죠. 길이가. 그러니까 그 원주가 18cm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렇다면 18 나누기 원주율 3을 해주면 지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름 나누기 2를 해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반지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4번. 기역은 모선이 아니라 높이를 재는 방법이죠.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니은은 이게 바로 모선을 재는 방법이고요. 디귿은 지름을 재는 방법 맞습니다. 25번. 어떤 평면 도형을 돌려서 만든 입체 도형이래요. 25번은 20번을 좀 참고를 해보세요. 아까 어떤 도형을 돌렸을 때 뭐라고 했죠? 9는 반원을 돌리면 9가 된다고 했어요. 주어진 입체 도형이 9죠. 그럼 반원을 돌렸을 텐데 어떤 반원을 돌렸을까 봤더니 그 9에
지름이 20cm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20cm인 반원을 돌린 거예요. 지름이 20cm인. 그렇다면 그 지름이 20cm인 반원을 돌렸으니까 반지름이 10cm인 원의 절반만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나누기 2만 해주면 반원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풀이 영상을 보고 공식까지는 다 알고 이해는 되는데 수학 계산이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할까 생각 중입니다. 열심히 복습합시다.